10월 20일 금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좀 돌파한 이후에 네.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좀 오늘과 같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말고 좀 이번 네. 주와 같은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오전장에 좀 핫 이슈라고 할 거면 뭐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업종 가장 좀 눈에 띄죠. 그쵸. 테슬라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한 10% 정도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맞아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에코프로, BM, LNF,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가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후에 정말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한 1, 2% 정도 어저께 윗골이 달린 자리를 다시 이제 가격 많은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하면 완성차,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완성차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회사,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뭐 이런 부품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자동차 하면 워낙 다 전기차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이런 종목들이 전체 다 이제 자동차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한동안 또 주가가 조정이 조금 되더니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네. LNF도 뭐 호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 성장성이 두드러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첨보 이런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하반기 때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아무래도 오늘은 지수가 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어저께는 장 막판까지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지수를 좀 견인했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7월 달은 제가 그냥 IT하고 자동차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성장주 트레이딩하는 전략 뭐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FMC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는. 뭐 0.75%포인트 금리 올릴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다음 주에 큰 변수가 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같은 시장의 상승 흐름이 다음 주에도 좀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남은 오후장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네. 원포인트 전략 한 줄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오늘 한 줄 평은요. 네. 주말이 오는 게 아쉽다. 아, 맞아, 아쉬워요. 이번 주 시장이 워낙 좀 좋았다 보니까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걸 떠나서 이게 개별주들이 상승 탄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이 그냥 단번에 15% 그냥 급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이 종목이 왜 이러나 싶은 종목이 현대로템. 현대로템 이익 무거운 종목이 장대 양봉 만들면서 전고점을 뚫고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화려하게 종목들이 이제 좀 슈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말에 오는 게 아쉽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고 코스피 지수도 이제 2400포인트를 회복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도 반등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에 또 FMC 회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제가 어제 저녁에 무료 방송할 때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정말 좀 강하게 강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800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졌던 또 의외의 종목들이 이런 이제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주말이 오는 게 아쉬우니까 소외되어 있는 종목 또 숨겨진 이제 급등주를 찾아보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요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에 맞는 종목 오늘 또 2개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IT, 자동차, 또 뭐 오늘은 2차 전지처럼 이렇게 순환 매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뭐 잘 오르고 있는 섹터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음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좀 미리 선점해보자라는 원포인트 전략과 함께 주말이 오는 게 아쉽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네. 종목들 일단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킷 스튜디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전장에 장 열리자마자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종목 앞으로 좀 수익을 좀 볼까요? 어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시청률 13%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좀 대단하고요. 저 어제 거는 저는 이제 보진 못했는데 주말에 좀 몰아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당분간 계속 이런 좀 급등 시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화 관련된 이슈도 말씀드렸고 뭐 드라마 관련된 이슈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제가 웹툰 관련된 이슈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종목 숫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기에 딱 좋은 섹터가 바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 7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버킷 스튜디오 2,350원에 이날 장대 양봉 만들면서 거래가 터지는 날 2,350원 좀 깔아놓고 이제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한 4거래일 정도 쉬다가 이날 급등 그리고 어제 하루 쉬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2,700원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15%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을 좀 하시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나머지 절반은 3,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컨텐츠 중에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10%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우리 방송 생방송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3,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22,300원까지 오늘 장중에 14%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는 컨텐츠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충청도 거북이 연님께서 버킷 감사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보유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보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3,000원까지 바라봐보자라고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도요. 같은 날 편입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천보입니다. 저점에 저희가 잘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또 2차 전지 섹터가 테슬라발 막 맞아요. 소실적 영향으로 네. 지금 뜨겁잖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교롭게도 7월 13일 날 똑같이 두 종목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또 똑같이 오늘 같이 이제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첨보도 오늘 24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24만 원을 또 시원하게 뛰어넘으면서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았나 봐요. 조금 이따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드리고 방금 우리 진영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역시 테슬라 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은 사실 시간의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했는데 하루 지나고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이제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변화된 게 없다라는 이제 인식 속에서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800슬라를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오늘 좀 하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투자를 재검토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포드하고 합작을 통해서 배터리 공급을 2배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악재도 조금 희석을 좀 시키고 긍정적인 호재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2차 소재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대주전자재료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리뷰해드렸던 첨보도 마찬가지로 거의 차트가 쌍둥이처럼 지금 닮아있잖아요. 그래서 첨보도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하긴 했지만 26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 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자라는 차원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다음 주까지도 좀 훈풍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첨보는 26만 원까지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2차 목표가 26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보까지 종목 리뷰 도와주셨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 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동진 세미캠이 도착했습니다. 네. 39,700원에 12%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손실이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저께 우리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서 340조 원 투자 얘기를 좀 했잖아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소부장 국산화율을 최소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제 동진 세미캠 공장에서 이런 이제 비전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어저께 이제 동진 세미캠이 한 7% 정도 가까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대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이제 서서히 좀 터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장기평이 기다리고 있는 3만 7, 8천 원 요 자리만 좀 뚫어내면 오늘 사연을 주신 분 매수 가격 근처인 4만 원 위로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하반기 때 어쨌든 반도체 미세 공정과 관련된 투자,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뭐 EUV 포토레지스트 또 생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 또 상당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 반등 목표치를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 37,000원에서 8,000원대 매물대를 좀 소화한다면 이 매수가 이상까지 한 4만 원까지는 반등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풍제약이고요. 35,000원에 20%대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네. 여쭤보셨어요. 어제 일동제약 이슈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다들 화들짝 좀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급락을 하더니 장 막판이 되니까 잘 버티던 신풍제약도 막 10% 가까이 급락하고 이연제약 뭐 포함해가지고 바이오니아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저께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일동제약이 어저께 이제 일본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또다시 이제 보류됐다는 이슈 때문에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일동제약이 하한가가 좀 풀리고 한 3%에서 한 5% 가까이 상승 반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보류되니까 국내에서 다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해보겠다라는 걸 이제 회사 쪽에서 발표했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좀 보류된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일동제약 입장에서는 뭐 긴급 사용 승인뿐만 아니라 3상 이후에 뭐 일반 의약품 사용 승인까지도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일동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단번에 15% 가까이 또 급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는 빠르게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신풍제약도 어저께 이게 상승하다가 좀 얻어맞아서 그렇지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도 큰 문제 없거든요.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뭐 주봉 월봉을 보면 바닥을 치고 이제 막 양봉이 이제 터닝이 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신풍제약도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풍제약까지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나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김현미 매니저님께 좀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주말이 오는 게 아쉬운 원샷 네. 원킬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저희가 오후장 한 줄평으로 그래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렇죠. 섹터를 미리 찾아보자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 종목일까요? 이미 이제 뭐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소재,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컨텐츠, 게임 그리고 어저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네. 오후장은 다음 주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점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첫 번째 종목은 RFHIC 23,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7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KMW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이때 제가 KMW 말씀드리면서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업종이고 1분기 때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가 다 이제 급락을 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KMW 지금 차트를 한번 보세요. 무려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면서 그날 제가 소개해드릴 때 외국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기관들까지도 이제 KMW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29,000원 정도 자리에서 KMW 말씀드렸으니까 불과 지금 3, 4일 만에 그냥 어영부영 10% 지금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5G 종목들 시장에서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조용히 뭔가 이제 매집이 좀 진행되고 있고 주가가 이제 터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 다음 주에 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RFHIC가 바로 그런 통신 장비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KMW하고 같은 이유로 편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통신 장비용 이제 GaN 트랜지스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버라이즌 쪽에 이제 대규모 수주 이후에 큰 물량이 없었는데 최근에 DC 네트워크스로부터 또 1조 원이 넘는 5G 통신 장비를 또 수주를 했잖아요. 1분기에 이어서 RFHIC는 아마도 2분기 때도 적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인데 적자가 나올 기업을 소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적 시즌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 시즌은 어차피 과거 데이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으면 하반기 때 아주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실적 쇼크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데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준다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5G 종목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반기 때 수주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KMW라든지 RFHC가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뭐 아주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KMW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상승 탄력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한 방에 급등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막 커지니까 급등을 했다가 도로 또 빠져버릴까 봐 걱정이 맞아요. 돼가지고 네. 그냥 하루에 10%, 15%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그냥 매도를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KMW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그냥 꾸역꾸역 하루에 2% 올랐다가 또 1% 올랐다가 3% 올랐다가 4%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계좌에 있는 듯 없는 듯 놔두면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RFHIC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뭐 아주 큰 거래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지금 대바닥을 좀 만들면서 터닝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의 이제 버라이즌 향 매출이 본격화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DC 네트워크스 쪽의 수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른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실제로 며칠 전에요. 7월 8일 날 삼성전자 쪽으로 67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 공시가 딱 나왔어요. 이게 저는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반기 때 이제 미뤄졌던 수주들이 하반기 때 이제 계속 본물 터지듯이 터지기 시작하면 실적도 좀 좋아지겠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5G 사업의 전략적인 이제 요충지로 생각하는 게 뭐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워낙 많이 좀 확산이 좀 되다 보니까 5G 투자가 계속 좀 지연이 됐거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3년에는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인도의 1등 이제 통신 사업자였던 릴라이언스 지오 쪽으로 4G 장비를 삼성전자가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5G도 아마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GaN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RFHIC 역시 또 삼성전자 향으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좀 좋아 보이는 게 없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RFHC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3,300원 현재가를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KMW의 후속주로 5G 통신 장비 업체인 RFHIC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KMW처럼 꾸준한 우상향으로 목표가 네. 달성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오후장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무엇일까요? 두 번째 종목도 약간 지금 시장에서 좀 잊혀진 종목인데요. 12,400원 현재가로 우진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책 수혜주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정책 발표를 했고, 뭐 세제 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원전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또 에너지 관련된 이슈, 지금 폭염 때문에 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폭염이 온다 그러고, 지금 유럽 쪽에 특히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막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폭염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막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문제고 겨울에는 또 추위 때문에 문제예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올해 1년 내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좀 괴롭히는 이슈가 될 수 있지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결국 네. 전기차도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대체 에너지 그리고 또 친환경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 그리고 이제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진은 요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파동이 좀 만들어진다면 저점에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차트가 딱 요 하단 부분에 부딪히기만 하면 주가가 이제 큰 거래를 만들면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하단을 한번 딱 부딪히고 지금 올라오는 자리라서 다음 주에 이런 이제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진 이제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계측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철강용 계측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원전용까지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산업 밸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 주로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밸류 체인 내에서는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원자력 발전, 특히 이제 신고리 이제 5호기, 6호기가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좀 되고 신한울 2호기도 이제 매출에 상업 운전이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에 이제 가세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이제 정상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원전 세일즈를 막 했잖아요. 폴란드와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오늘 현대로템 같은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사실은 막 소문이 무성할 때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몇백 대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그냥 한 방에 20%씩 막 급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쪽뿐만 아니라 특히 UAE 바라카 원전 기기 교체 이런 것들도 이제 수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을 빠른 시점 안에 좀 만들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잊혀질만 하면 뭔가 이제 좀 시세가 좀 붙어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딱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매수를 해놓으시고 딱 1, 2주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가격 전략 12,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